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특별한 남매 손님을 모셨습니다. 변우민 배우와 그 동생인 변지원 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배우 조금 더, 변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남매가 함께 텔레비전이 시작한다라는 재미있는 책을 내셨어요. 맞아요. 네, 그 시절 우리를 울고 웃게 한 추억이자 또 이제는 K문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텔레비전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변우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굴이 지금 반갑습니다. 빨개졌어요. 뭐가 또 빨개져요. 네, 소녀팬도 아닌데 이렇게 빨개졌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요즘 학생들도 다 아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네. 아내의 유혹 네. 너무 유명하고 또 최근 저희 KBS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또 낭만 닥터 김사부의 남도일 선생님으로도 아주 친근한 분이신데 네, 그랬었죠. 네, 방금 이제 들어오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1989년도에 KBS에서 네 시작했죠. 첫 방송을 KBS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텔레비전과의 시작은 KBS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KBS 본관 4층에 있는데 여기서 라디오도 하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네. 그때 주말에는 이제 여기 와서 네. 이 방송 문화, 네. 대중예술 문화에 대해서 소개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배우 활동을 하시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한때 했었죠. 네. 그러면 교수님. 예. 근데 뭐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예. 보통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좀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네. 예. 그래서 딱 3년 하고 11개월, 30일 정도 하고 딱 그만뒀어요. 예. 아. 네네. 네. 또 교수님 하면 옆에 변지원 교수님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굉장히 인기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저희는 이제 일반 대학이랑 달리 예. 방송으로 이제 저희는 또 학생들도 학우님 이렇게 이제 불러요. 성인 학습자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통신대학교에 있으면서 그 강의로 상을 네. 이제 최고상을 2번이나 받았거든요. 우와. 네. 그게 사실상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받기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오.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제가 이야. 2번이나 받았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네, 저 처음 반응을 네, 하시네요. 오빠한테는 네. 말할 일이 없었죠. 네, 처음 들었어요. 네, 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딱 2분 남매신가요? 아닙니다. 아, 더 있으시네요. 위아래로 다 있어요. 아, 네. 몇 그러니까 남매 아래가 중에? 우리 여동생이고요. 네. 앞에 있는 여동생이고 위에 이제 위에 형이 한 사람도 있고 또 예. 누나가 있고요. 네. 우리 여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오빠하고 또 큰 언니가 있는 거죠. 그 예. 막내를 담당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막내죠. 네. 두 분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시나요? 아, 네 살. 이거 네 살.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비밀인가요? 뭐한 4살 차이예요. 그 비밀로 갖고 뭐 가질 게 뭐 있어 그냥 얘기가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러면? 제가 누나로 오해를 잘 받아요. 네? 특히 이제 저희 학우님들께서 음. 동생이 아. 변우민 씨라면서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 그 좋은 동생이 현상이다. 변우민 씨. 아주 좋은 현상이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제가 집에서 막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거봐 아니래잖아. 지금 목이 메셨어요, 오빠가.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네네. 네, 목이 네. 메셨는데 그러면 아유, 참. 전 궁금한 게 데뷔를 대학생 때 아니요. 저 졸업하고 했어요. 졸업하고 하셨고 네네. 그러면 오빠가 데뷔했을 때는 대학생이죠. 대학생이셨나요? 고등학교. 근데 그 대학교. TV는 그런데 이제 네. 영화는 아. 더 일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영화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에 학교가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오빠가 혹시 졸업식에 갔나요?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제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여학생들은 깍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네. 남학생들은 이제 사춘기 남학생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저 X 뭐야 이제 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아주 그 반응이 이렇게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네. 이거 저 시골이라 그래요. 근데 정작 졸업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으신데 아유, 주목은 시골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받으셨네요. 시골. 네네네. 자 아유. 이제 책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네. 텔레비전이 시작한다.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왜냐하면 또 방송국에 다니다 보니까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또 240쪽의 비교적 얇은 책이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일단은 이게 좀 전문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왜 이 책을 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제 저희 사이에 교집합이 텔레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오빠한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빠가 그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배웠던 그런 어려운 내용들 그거를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은 배워야 하는 이런 상황이더라. 그런데 이게 좀 한국의 현실하고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아. 미디어와 관련된 이론들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그 베냐민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빠한테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의 텔레비전은 뭐가 다르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진지하게 나눈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현실 남매니까 그냥 뭐 아주 가볍게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느낀 점이 한국의 텔레비전은 굉장히 특별하구나. 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가 정말 참 특별하고 또 특히 외국인들이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예. 니네 학교는 이제 등록금 들으면은 공 하나 빠진 거 아니야? 등록금이 너무 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의 한 네. 10분의 1의 가격이다. 등록금이. 네, 교수님 지금 방통대를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학교도 이런 거를 느끼면서 오빠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떠오르는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을 지금 네. 10분 활용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우리 둘 사이의 교집합이 텔레비전이다. 여기다.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썩히지 말고 예. 좀 이야기를 엮어보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 그 TV에 출연할 만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 네. 나는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책에다 네. 남겨놓으셨는데 오늘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라디오는 정말 제 생각으로는 꿈의 매체거든요. 네. 정말 몰입감. 집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 뭔가 전파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라디오의 전파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 기본적으로 어떤 그리움을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라디오를 청취하는 분들 또한 뭔가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꿈의 매체예요. 그 그래서 꿈의 매체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이렇게 막 콩닥콩닥했습니다. 네. 제가 라디오에 나온다고. 그랬었구나. 방금 말씀을 들으셨는데 네네. 뭐 텔레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또 전혀 다른 얘기 같거든요. 그럼요. 네. 전혀 다른 얘기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뭐 저는 뭐 힘들다기보다는요. 우리 여동생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른 점이에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사명감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TV의 역사를 보면은 예. 이 역사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흐름이나 주기를 보면 30년 주기로 돌아가요. 예. 어떤 분야든 간에 30년이 지나면 이제 거의 다 변화가 오고 네. 새로운 어떤 환경이 오죠. 그렇죠. 세기라고도 예. 세대라고도 하고. 근데 그 30년이라는 주기가 2번 돌았어요. TV 역사는. 네. 왜냐하면 TV 역사가 50년대에서부터 60년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TV는 뭐 거의 1962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주기가 돌아가는 저의 중간 지점이에요. 저는 딱 중간 지점이에요. 예. 그래서 아래쪽과 위쪽을 위한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사명감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하고는 이제 패턴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저도 뭐 어차피 데뷔한 지 이제 30년, 35년 됐으니까 그 주기라서 이때쯤에는 꼭 이게 한번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기록을 남겨 놓으신 거군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 책 내용에 또 보면 아버님께서 얼리 어댑터셔가지고 당시에 대한민국에 50대밖에 없던 금성 TV를 집에 들였다라는 네, 대목이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그거 우리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TV 이거 정말 집에 있는 거 애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TV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흡입력이 좋았던 거죠.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 발행과는 전혀 다르게
TV는 제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두 분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역시 내용을 보면 할머니 TV 유랑단, 그래서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종고모 할머니, 뭐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친척 할머니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AFKN을 시청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지금 세대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직접 그 에피소드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가장 큰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늘 제사가 있었습니다. 명절 되면은 늘 제사가 있었고 또 어르신들 돌아가신 거에 대한 제사, 그래서 1년에 기본적으로 4번의 제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항상 이제 주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다 모이는 거죠. 우와. 집에. 예. 그래서 뭐 시골에서도 오시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다 TV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근데 모여서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TV를 보시면서요. 보면서 그쵸, 네. 저놈들은 왜 저런지, 행동이 왜 저렇고, 옷은 왜 저렇고. 지금이랑 욕하면서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랬었어요. 늘. 근데 보시는 게 미국 방송이셨다고요. AFKN이 미국 많았으니까. 방송이 네. 그 당시 AFKN이라고 AFKN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주 특이하고 예. 또 새로운 문화니까 더더욱 그 문화에 대해서 아주 신기해 하셨죠. 네. 예. 예. 그건 여동생이 아마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요? 그 모습들을. 예. 저도 이제 뭐 오빠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네. 이제 그 오빠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약간의 그 문화적인 갭이 느껴졌었던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TV를 늘 보니까 저건 저럴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붕괴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남녀 상렬지사인데 저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맞아, 벌건 맞아. 대낮에 막 맞아.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욕하면서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거를 아마 오빠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이야 뭐 24시간 채널만 돌리면 그렇죠. TV를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과거에는 이 화면 조정 시간이 있고 또 애국가가 시작을 하고 맞아요. 네 하는데 저도 몰랐던 게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를 아나운서가 전했다. 그럼요. 홍설량 아나운서. 네. 네. 저는 생방송으로. 처음 봤어요. 예. 생방송이었어요. 근데 예. 조금 늦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오셨는지 뭐 약간 좀 그거는요. 숨을 헐떡이면서 하셨다는. 그 모습은 저는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직접 봤는데 네. 그 아나운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땠나요? 6시가 딱 됐는데 그분이 보통 이제 뭐 띠띠띠 그러고 이제 6시면 지금부터 KBS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그날만은 좀 달랐어요. 네. 지금부터 KBS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뛰어오시는 거예요. 뛰어온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그분이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막 안절부절하면서 봤는지. 야 정말 이게 생방송의 묘미더라고요. 저는 말씀만 들어도 식은땀이 나요. 네, 아나운서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네. 그러시겠어요. 네. 진짜 뭐 흔히 말하는 뭐 에로뉴스다라고 할 정도로 네, 식은땀이 납니다. 그분 아마 그날 무지하게 혼났을 거예요. 예. 사고입니다, 사고. 네. 자 그리고 또 재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MBC 네. 부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죠. 네, 오히려 부산 문화방송이 아니라 한국 문화방송이다. 그렇죠. 한국 문화방송이죠. 네,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우리 KBS 이야기를 많이 써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산가족 찾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한거나 네, 또 네. 전국 노래자랑이나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좀 즐겨 보시던 TV 프로그램 궁금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역사이기도 한데요. 1972년도에 KBS에서 시작했던 여로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 여로. 근데 이 여로가 굉장히 웃긴 게 일일 드라마였어요. 예. 일일 드라마였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그 파급력이 컸었냐면은 예. 국무회의를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드라마 끝나고 했대요. 예, 그 드라마를 시간 보고 피해서. 나서,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말이야, 며느리를 저렇게 말이야, 구박을 하고 말이야. 그래, 자 이제 시작하자. 그리고 국무회의를 할 정도로 엄청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흑백 TV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로라는 게 원래는 90부작이었어요. 예. 90부작이었는데 그게
200부가 끝났어요. 200회가 넘어섰어요. 우와. 그래서 그 72년도 그 해에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났어요. 이야. 예. 그러니까 그때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연장을 한다라는 것이 시작이 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어서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TV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예. 예,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죠. 네. 예, 그래서 TV라는 것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예를 예. 들자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KBS의 여로라는 작품이에요. 변지영 교수님은요? 좋아하는 프로그램. 저는 이제 오빠보다는 좀 뒤니까 예. 뭐 아무래도 만화 영화 이런 거요. 뭐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 그렇겠다. 맞아. 그렇죠. 예. 네. 푸른 하늘 저 멀리 새 희망이 넘실거리. 예.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네. 무게 그릇. 미래소년 나하고는 코난. 다르구나. 코난 맞아요. 네. 네. 나하고는 다르다. 나하고는 달라. 나는 황금박쥐에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이런. 네. 아 그렇군요. 나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쵸. 그래서 직접 네. 이제 TV에 나오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아. 언제 내가 TV에 출연해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그런 건 됐나요? 없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네. 저는 원래 작가 쪽이었어요. 아. 네, 학교도 작가로 입학하고 그래서 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투리가 심해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예. 이 표준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안 돼가지고 배우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난 작가를 해야지 하고 예. 항상 글만 썼어요. 글만. 그런데 어떻게 데뷔를 그럼 하셨어요? 뭐 글만 쓰는데 왜 그게 있잖아요. 왜 친구 따라 꼭 보면 배우 하고 싶은 애는 떨어지고 얼떨결에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너 해라. 너는 배우다. 너는 배우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가다 보니까 그냥 된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 예.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정말 그랬어요. 그 연기 학원을 가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 그런 것도 안 해요. 뭐 길거리 캐스팅? 아니 전혀 안 해요. 우리 그 대학교 교수님이 예. 야 너는 배우 해라.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아. 그거 하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뭐 최고의 감독님과 뭐 배우가 다 있는 자리에 예. 저는 주인공을 했죠. 이야. 예. 그래서 지금 저 문화부 장관으로 계신 저 유인촌. 예. 윤전 장관님이나 그분들이 다 나오시는 작품에 저는 젊은 배우로 주인공을 했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변지영 교수님께 묻고 싶은 게 TV에 나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네, 우리 맞아요. 오빠 같은 사람이어야 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오빠는 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감각이 젊은 사람이에요. 예. 아 그래? 네. 처음 그게 들으시나 아마 봐요. 본인은 네.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굉장히 더 어리잖아요. 네. 오빠보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줘도 뭐랄까 그 찍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잘 나온다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 보는 사람이 이제 나의 이런 점을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타고난 건가요, 그러면? 노력도 하고, 네, 좀 타고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을까 그게 싶어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텔레비전의 영향이에요. 아. 네, TV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 앵글과 그다음에 그 나오는 그 모습과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 아우라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 어릴 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같이 TV를 봐도 예사로 보지 않으셨던 거네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책에는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네. 우리 오빠한테 왜 다들 열광하는지 오랫동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렸을 땐 오빠가 특별히 남들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정도 생긴 오빠 하나씩은 다 있을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너 왜 쓰셨거든요. 그랬니? 아니, 나도 궁금해. 너 왜 그랬어? 그런 줄 알았죠 옛날에.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 좀 약간 미안한 점도 있긴 해요. 야 나같이 생긴 애들 드물다. 너 몰랐니? 제가 얼마 전에 오빠가 옛날에 찍었던 영화가 이렇게 방영이 돼가지고 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보다가 네. 우리 오빠 저렇게 잘생겼었어. 오. 그럼.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동생을 잘 데리고 다니셨더라고요. 뭐 촬영 현장이나 그쵸. 뭐 방송국에 대기실이나. 굉장히 많이. 왜 좀 예. 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신기하니까. 동생을 그만큼 좀 아낀. 네, 아니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니면 나를 좀
과시하는 아니 저는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네, 기숙사에서 신기하니까.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원래 밥을 고향이 주로 부산이라 서울 올라왔으니까 예. 막 보여주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모든 오빠들이 다 데리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 오빠가 좀 스윗한 편이더라고요. 다른 오빠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야, 남다르다니까. 맞아요. 아니 인정. 최근에 우리 딸이 네. 저를 저 원래 저 하면은 항상 옆에 붙는 말이 집 나가면 개고생 있잖아요. 그 우리 딸이 저를 항상 개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젊은 얼굴을 본 거예요. 네. 어느 날 제 젊은 TV에 나오는 얼굴을 봤는데 네. 얘가 깜짝 놀라서 충격받았대요. 맞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나 지금 바로 결혼하겠다. 그 난 이게 나빠요. 아빠인 줄 몰랐대요. 오. 자, 뭐 계속 얘기를 드물다니까 이런 오빠. 나눠보겠습니다. 인정. 변지원 교수님은 PD 지망생이셨어요. 그랬어? 제가 PD 지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빠의 영향이 살짝 있었죠. 네. 네, 오. 심지어 시험도 봤었어요. 모르셨어요? 네, 난 전혀 시험도 몰랐어요. 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음성을 들어보면 아나운서나 성우를 하셨어도 잘했을 것 같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나온 자,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수님이세요. 네. 이 텔레비전과 교육 부분을 집필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TV로 나와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TV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요즘은 주로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강의를 네. 보시거든요. 그러면 네. 출연자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첫 딱 그 TV 교육하실 때. 저는 항상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신내림처럼 네. 이렇게 강의 다 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무슨 말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오빠 생각도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나요.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의 하려고 할 때 오빠 굉장히 사실은 네. 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을 교육의장으로 활용한 네. 우리 한국의 텔레비전의 어떤 그 시스템 또 장점에 대해서 교육의장으로 좀 말씀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 이제 우리 책에서도 몇 가지 거론을 했었어요. 예. 뭐 벌거벗은 세계사라든지 명견말리, 그레이트 마인즈 뭐 이런 네. 거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KBS에서 하는 연애의 참견 있죠. 네네네. 이런 프로 정말 사실은 굉장히 좋은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유퀴즈 온 더 블록.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네. 볼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방송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한국의 텔레비전은 정말 특별한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거. 예. 그게 뭐냐? 예. 바로 시청자다. 한국의 시청자를 이게 외국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시청자들 뭐 우리 아까 그 할머니 유람단부터 예. 시작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의 어떤 눈높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방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이고 그 속에서 뭔가 이게 교육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강조하는 순간 그건 실패거든요. 예. 정말 좋지 않은 교육이 돼요. 네. 그런데 그냥 재미있게 보고 그렇구나 했는데 굉장히 뭔가가 남는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한국의 시청자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책에서도 한국인이 사랑한 바보 상자라는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 TV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중적인 좀 양가 감정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거의 TV라는 그 역사를 보면은 절대 다수가 보는 하나의 그 객체였어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어떤 다양한 플랫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도생의 개체가 된 거죠. 예. 객체가 된 거죠. 근데 두고 보세요. 앞으로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그 절대 다수가 중심적으로 반드시 봐야 될 어떤 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어떤 교육을 우리 세대에서 받았다면 네. 지금은 이제는 아주 자유롭게 많은 교육을 다양하게 본단 말이에요. 네. 다양하다고 해서 이 텔레비전을 등한시한다? 언젠가는요 텔레비가 해야 될 역할이 전체 다수를 위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알려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TV가 반드시 가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더더욱 발전을 할 겁니다. 아, 예. 그 대목이 기억이 나네요. 텔레비전은 심의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심의가 있고. 그게 뭐냐면 팩트라는 거죠. 사실. 예. 예, 사실에 근거한 어떤 내용들을 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텔레비전의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역할을 하게 된다면 네.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미디어 쪽의 하나의 큰 역할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네. 텔레비전이 시작한다의 텔레비전을 보면 제가 보니까 단말기로서의 텔레비전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 내용으로서의 텔레비전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 그렇죠. 예. 그거는 분명히 달라져야죠. 네.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방송국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방송국과 텔레비전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각각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매체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인 거죠. 네. 거기에는 플랫폼 중에서 방송국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걸 다 모으는 것이 텔레비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텔레비전이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네. 우선은 크기서부터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영화 있잖아요. 왜 아바타?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아바타 1편에 보면 첫 장면에 보면은 벽면이 테레비로 나와요. 그 주인공이 다리가 다쳤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테레비를 끄는데 그게 벽이에요. 아, 네. 벽이 텔레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텔레비전이라는 그 역할이 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동조를 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연 환경을 먼저 보여주면서 너를 깨워주고 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몰라요. 미래는 아, 분명히 달라집니다. 변지훈 교수님도 그 텔레비전의 이제 크기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영화관과도 차별화되고 또 휴대전화와도 차별화되는 네네. 텔레비전만의 좀 고유의 독특한 브라운관의 의미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확실히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오빠한테 여러 가지 그 텔레비전의 미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송국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이 책에다 담아내셨는데 아, 그럼요. 그 중에 저는 그 고 최진실 배우님 그 네네. 배우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적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느껴본 게 뭐였냐면은 결국은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성장하게끔 만든 것은 사람이었다. 예.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은 천재는 아니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노력이었다. 근데 그 노력의 하나의 표본으로서 예.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뭐 남들에게는 전혀 말하지 못하는 저만의 숨겨진 네. 그 감동이었어요. 아, 네. 대본을 1000번을 뭐 읽었다라는 아, 얘기도 그럼요. 적혀 있고 그런데 네. 자 마치 그 우리가 80년대 비디오가 등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을 것이야라고 그렇게 네. 소개를 또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라디오 시대가 사라질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라디오는 살아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TV가 사라져가는 올드 미디어가 아니라 어떤 뉴 클래식으로서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뉴클래식은 아무래도 네. 이게 사람들이 착 하고 들으면은 그거 딱 하고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요즘 TV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에서 이 대사는 뭘까요? 그거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맞추더라고요. 이거는 마치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그렇죠. 셰익스피어 같은 네, 네,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우리 중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자성어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 어떤 고전의 역할 이런 거를 우리 텔레비전이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네. 그걸 외국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30분 정도 인터뷰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나눌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아내의 유혹이 몽골에서 시청률이 80%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 이거는- 부분도 사실 아유 뭐 네. 네, 아니 제가 그 유네스코 사업을 예. 책임자를 하면서 예. 제가 그 오빠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그런가요? 몽골하고 사업을 하면서. 아, 그래요? 네. 아,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 네, 그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우연히 네. 근데 사실 우리 오빠가 이 사람이다. 아하.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다 처음 듣는 얘기냐? 원래. 몽골 한번 모시고 가시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사실은 지금 텔레비전이 시작한다라는 책인데 네. 라디오에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렇죠. 2편 라디오가 시작한다 뭐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담 진짜로 진짜로요. 네. 저는 머릿속에 있어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라디오 역사는 거의 이제 100년이 이제 다 돼가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라디오의 역사에 대한 거는 네. 꼭 그 레코드로 말 그대로 기록으로 네, 남겨야 될 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라디오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예. 그거는 오손 웰즈라는 사람을 찾아보면은 네.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이에요. 라디오를 통해서. 아하. 그 바로 우주 전쟁. 예. 우주 전쟁을 예. 왜 드라마틱하게 라디오로 해가지고 진짜 우주 전쟁이 난 줄 알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걸로.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의 어떤 변곡점의 시작이 라디오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이런 사연을 멘트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변호민 배우님, 변지현 교수님 라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이거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라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러네요. 네, 여전히 멋지세요. 웃는 모습이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반갑습니다. 네. 책 조만간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끝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시간 자주 가질게요. 그리고 이런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빠 따라 나왔는데요. 네, 오늘 정말 라디오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텔레비전이 시작한다라는 책을 펴낸 변우민, 변지원 남매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들을 텐데 네. 우리 변우민 배우님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직접 부르신 한 사람을 오. 듣고 다음 순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듣네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